마지막 단어는 이제 통계적 추정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모집단 나오고 그죠? 표본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신뢰 구간 나오고 뭐 이런 단원입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앞에 내용들이 잘 되어 있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다만 그 표본 평균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상황들은 일단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나오죠. 모집단은 말 그대로 전체 집단이지. 우리가 알고 싶은 전체 집단이고, 근데 이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 중에 랜덤하게 몇 명만 추려가지고 조사하는 걸 우리가 표본 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뽑는다.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 사실은 전수조사가 제일 정확하겠지만, 뭐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특별한 전수조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표본 조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모집단의 일부분 표본만 뽑아가지고 표본 조사를 한다. 그리고 그때 표본에 포함된 대상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죠. 표본의 크기. 보통 우리가 n이라고 하지. n이 얼마냐? 그럼 표본의 크기 요거죠. 자,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일정한 확률로, 그러니까 공평하게 뽑는다는 거지. 어떤 의도를 갖고 뽑지 않고 공평하게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항상 문제에서 늘 임의 추출인 거니까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용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등장하는데, 윤호야, 모평균은 m으로 쓰잖아. 표본평균은 x바로 쓰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m과 x바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릅니다. m은 말 그대로 모집단이니까 전체 모든 구성원들을 다 구해서 평균을 낸 게 모평균이고, 표본 평균은 그 중에 몇 명만 뽑아가지고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m과 x바는 다릅니다. 자, 근데 재우야, 이 x바를 우리가 표본 평균 이렇게 읽잖아, 읽을 때.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이것도 표본 평균인가요?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쓰면 그냥 x의 평균이란 뜻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x바가 뭔데요? 표본 평균이지. 그렇지. 이거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주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는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등장을 하는데, 자, 방금 윤아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m하고 x바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m과 x바는 서로 달라요. 그런데 민정아, 이 x바하고 m하고는 어떨까요? 이거는 100% 같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럼 x바가 뭐고 이 x바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치? 자, x바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볼게. 여기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가 모집단이에요. 그럼 이 모집단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모집단 안에 여러 개의 원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여러 개의 원소들을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눈 거, 그걸 우리는 모평균 m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모평균 m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러면 x바라고 하는 건 뭐냐? x바라고 하는 건 이제 표본 평균인데, 표본의 크기를 정해주겠죠, 문제에서. 예를 들어 표본의 크기가 3이야 이렇게 정하면, 표본의 크기가 3이라는 얘기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 뭐 요렇게 3개만 묶어가지고 얘네 셋의 평균을 구하겠지.
그럼 재우야, 그 얘네 셋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하나의, 자, 얘네 셋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하나의 x1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셋도 평균 구할 수 있지. 이렇게 셋, 이렇게 셋의 평균을 구하면 또 그거는 또 하나의 표본 평균이 되는 거니까 x2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모집단 안에서 3개씩 묶을 수 있는 조합을 다 묶으면 x1 바, x2 바, x3 바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x 얼마 바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그 x1 바 플러스 x2 바 얘네들을 싹 다 더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m개가 있다라고, 아니 m이라면 k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xk 바가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k로 나눈 거 있잖아. 이게 뭘까 민정아?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이게 바로 x 바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평균 m하고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표본과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표본을 뽑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모인 애들끼리의 평균을 x1 바, 요렇게 또 3개 모으면 또 뭐 x3 바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x 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바라는 값은 한 개가 아니야. x 바는 여기 나오는 요 값, 이 여러 개의 x 얼마 바들을 다 통틀어서 x 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x 바는 특정한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확률 변수예요. x처럼 얘도 여러 개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x 바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바로 x 바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표본을 뽑는 상황이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뭐 이제 x 바가 이런 식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거 뭐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x 바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x 바에 대해서만.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면 실제로 그러면 표본을 뽑는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가 잘 돼야 위에 내가 설명한 내용을 이제 받아들인 거거든.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x값이 형진아 몇 개 있어? 요 표에 보니까 x값이 1, 2, 3, 3개 있지. 그지? 그러니까 그 모집단에 원소가 딱 1, 2, 3, 3개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거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크기가 2인 표본. 그럼 재우야 1, 2, 3 중에서 2개를 뽑으란 얘기잖아. 그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복원 추출로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1, 1도 뽑을 수 있고 1, 2도 뽑을 수 있고 뭐 1, 3도 뽑을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뽑을 수 있겠지. 그죠? 그것들을 밑에다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 1을 뽑았다 그러면 그때의 평균은 1이잖아. 그럼 요 값이 하나의 표본 평균, 아까 우리가 위에서 썼던 x1 바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를 첫 번째 표본의 평균이니까. 그죠? 자, 또 표본이 달라졌어. 자, 요렇게 생긴 표본을 뽑았어. 그럼 1과 2의 평균이니까 1.5죠. 그럼 요게 x2 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표본이 총 몇 종류다? 9개지? 그지? 그 9개의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해봤더니 이렇게 쭉 9개 값이 나온 거야. 그죠?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이렇게 겹친 애들 있죠. 뭐 2도 2번 나왔고, 뭐 2는 3번 나왔고, 뭐 2.5도 겹치고 그러지. 그래서 그 상황을 갖다가 요렇게 표본 평균들에 대한 확률 분포를 써본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요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으면 이렇게 9가지의 표본을 뽑을 수 있고, 그 각각의 표본 평균들을 쫙 구해놓고 그걸 다시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로 정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표본을 뽑는 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게 될 문제는 주로 이제 이런 거에 관한 문제잖아. EX 하고요. EX 바하고는, 자, 이거는 윤호야 서로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 뭐라고?
한번 구해볼까? 네. 자, 이 x는 얘네 여기서 그냥 평균 구하는 거지. 네. 그럼 뭐죠? 2죠. 이 x반은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그대로 평균 구하면 되지. 네. 그죠? 한번 구해볼까? 요거 9분의 3으로 통분해 놓고 나머지 다 9분의니까 자 9분의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3이죠? 네. 얼마인가요? 2요. 어때요? 아니요. 우연히 같은가요? 아니요. 이거 당연히 같은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x바가 아니라 2x바라 그랬잖아. 2x바는 모평균과 어때? 똑같지. 모평균과 얘가 바로 모평균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우리가 m이라고 쓸 수 있는 모평균이고 이 녀석도 항상 모평균과 같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민정아, 요 위에 있는 표에서 우리가 vx를 구할 수 있잖아. x의 분산. 그치? x의 분산을 우리가 문자로 표현할 때는 주로 어떤 문자로 표현하죠?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죠. 그쵸?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모 분산 이렇게 구하는 거지. 모 분산 이렇게 구하죠. 자, 그러면 x바의 분산 있잖아. x바의 분산. 요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지? 표본 평균의 분산. 그리고 형진아 아직 요 책엔 안 나왔지만 알고 있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어떻게 한 거라는 거 알고 있어? 맞아요. n으로 나누는 거야. n이 뭔데 재우야? n? 표본의 크기지. 그쵸?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호야 n이 얼마인 상황이었죠? 집중 좀 합시다. n이 뭔데? 표본의 크기지. 여기 뻔히 지금 표본 다 나왔죠.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표본들 아니야?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뽑은 거예요? 옳시고. 조현호, 수능이 내일 모레야. 표본의 크기가 뭐야, 윤호야? 표본이 몇 종류 나오냐가 표본의 크기예요? 표본을 하나 만들 때, 표본을 한 개 만들 때 몇 개의 원소를 모아서 하나의 표본으로 볼 거냐가 표본의 크기예요. 이거 다 지금 크기가 얼마짜리 표본들이야? 크기가 2짜리 표본들이야. 두 개를 묶어서 표본을 뽑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n 값은 얼마다? 2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도 계산해보면 2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치?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산 구할 줄 알지? 그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하면 되잖아. 그치? 여기서 분산 구해보면 여기서의 분산은요 3분의 2 나옵니다. 3분의 2 나와. 근데 이 밑에 있는 표 있잖아. 이 밑에 있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x바 제곱해가지고 쭉 해서 이거 분산 구하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분산은 제곱이 얼마 나올까? 예상해봐. 모 분산이 3분의 2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물어본 건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그럼 여기 얘기했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모 분산이잖아.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n이 2죠. 그죠? 그런데 요게 시그마 제곱이 3분의 2였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3분의 2를 2로 나눈 값이 나오지 않겠어? 그럼 얼마로 예상해야 돼? 3분의 1로 예상해야 돼. 그치? 실제 계산해보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치? 맞죠? 그래서 자, 이 관계들 있잖아. 이 관계들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그게 이 단원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예제 1번 볼게요. 자, 예제 1번 문제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요렇게 생긴다. 자, 지호야 이거 딱 봐도 a 값 우리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하면 돼? 맞아요. 다 더해가지고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12분의 1로 통분시켜 놓으면 좋겠지. 요게 12분의 3, 요것도 12분의 3, 마지막 거는 12분의 2니까 자, 셋이 더하면 12분의 8이잖아. 그럼 A 값은 얼마다?
12분의 4겠지, 그치?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0일 확률이죠. x바가 0일 확률. 그지? 자, 생각해봐. 내가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았으니까 여기 있는 요 x값들 있잖아. 이 x값들 중에서 뭔가 3개를 뽑은 거예요. 근데 그 내가 뽑은 3개 있잖아. 내가 뽑은 3개의 값의 평균이 지금 0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뽑은 3개의 값을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눴을 때 0이 나오게 해라 이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민정아, 셋이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서 0이면 그냥 셋이 더한 값 자체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숫자들 중에서 어떻게 3개를 뽑아야 합이 0이 될까? 그 조합부터 찾아야 돼. 형진아, 합이 0이 되는 조합이 뭐가 있을까요? 마 1, 0, 1 요렇게가 하나의 표본이 된다면 표본 평균이 0 나오겠지. 그치? 또 뭐 있을까요, 형진아? 마일, 마일, 2 이렇게 뽑아도 표본 평균이 0 나오겠죠. 그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뽑았던 거 또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어요. 합이 0 나오는 것도 뭐 있을까? 000이 있죠. 000. 그치? 자, 000이 있어. 그럼 생각해봐. 자, 요런 표본이 뽑힐 확률. 윤호야, 지금 우리는 복원 추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복원 추출이면은 한 번 뽑고 다시 원상태 돌리고 두 번째 뽑고 또 원상태 돌리고 세 번째 뽑는 거잖아. 그럼 내가 요렇게 세 개의 숫자를 뽑으려면은 이 숫자들 중에서 순서가 뭐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겠죠. 지금 이 세 숫자는 서로 다 다른 숫자지. 그럼 요 세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그냥 순서 배열하는 방법? 6가지 있지. 그냥 3팩토리얼만큼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순서 배열하는 방법 6가지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걸 곱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뽑혀야 되니까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 분모는 이 12의 세제곱으로 통일해버리고 3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재우 뭐 한 건지 알겠니? 그럼 재우야, 이 상황일 때는 위에랑 조금 다르지. 위에는 얘네들의 순서 배열하는 방법이 6가지나 있었지만 요 때는 순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몇 가지? 4가지? 어떻게 4가지? 세 가지지, 3가지. 그치? 자, 그러면 순서 배열하는 방법 3가지 해놓고요. 또 이제 3개를 뽑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뽑히는 거 12분의 3인데 그게 2번이지. 그럼 3이 2번. 그 다음에 2가 한 번 뽑혀야 되는데 2가 뽑히는 게 확률이 12분의 2네요. 여기다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이런 표본이 뽑힐 확률. 자, 마지막으로 빵빵빵. 이거 제일 쉽지 뭐. 이거는 민정아 순서 배열하는 방법이 그냥 한 가지잖아. 그죠? 그리고 0만 3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12분의 3을 그냥 뭐 해주면 돼? 세제곱 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 12의 세제곱 분의, 자, 첫 번째 거는 뭐라고 쓸까요? 이거 12 될 수 있는 애들은 12로 묶어서 쓸게요. 12 곱하기 18이고요. 플러스 여기서는 12는 안 나오고 6 곱하기 9 이렇게 되겠고요. 플러스 마지막 거는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3으로만 한번 나눌까요? 3으로? 그럼 요것도 12 하나를 이렇게 분리시켜 낼게요. 그럼 3으로 나누면은 요거 4 될 거고, 요거 9 될 거고, 요거 3 될 거고, 요거 3으로 나누면 6 되겠죠? 그러면은 12제곱 곱하기 4분의, 자, 요거는 72 플러스 18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3 하나씩 더 지을 수 있구나. 9로 지을 수 있구나. 9, 그쵸? 9로 약분할 수 있겠네. 전부 다 9의 배수니까. 그럼 9로 약분하면은 요거는 4만 3개 남을 거고요. 요거 9로 약분하면 8, 요거 9로 약분하면 2, 요거 9로 약분하면 1 이렇게 될 테니까 64분의 11이 되겠네. 그죠? 64분의 11. 이런 식으로 표본을 뽑는 상황을 잘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두 문제 한번 해보자.
이 밑에 두 문제들이 잘 원활하게 풀려야 지금 여러분들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그 상황을 잘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2번 잘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83쪽이야, 준영아. 83쪽. 자, 1번은요, 지금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딱 나와 있고, 거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죠.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때 x바의 값이 4 이하일 확률 그랬으니까, 일단 이거 우리가 여러분 좀 헷갈려 하니까 표본의 크기가 2일 때 그때 뽑힐 수 있는 표본을 한번 다 써볼게요. 다 써보면 지금 복원 추출이다. 그러니까 두 번 순서대로 두 번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표본들이 나올 수 있느냐? 2라는 표본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고 6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고 6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고 6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치? 근데 그 9가지 종류의 표본들 중에 우리는 x바의 값이 4 이하인 애들만 찾을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그 밑에다가 얘네들의 x바 값들을 쭉 써보면 x바 값들 평균이죠. 2면 평균도 2일 거고 4면 평균 3, 요거는 평균 4, 요거 평균 3, 요거 4, 요거는 평균이 5, 요거는 평균이 4, 요거는 평균이 5, 요거는 평균이 6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평균이 4 이하인 애들만 찾고 싶으니까 요거 지워주고요, 요거 지워주고요, 요거 지워주면 되겠네. 그럼 나머지들은 평균이 다 4 이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러한 표본이 뽑힐 확률들을 한 번씩 써볼까요? x바의 확률들. 자, 그러면 요 표본이 뽑힐 확률, 재우야, 2가 뽑힐 확률은 얼마지? 네? 뭐라고요? 그치. 2가 뽑힐 확률이 8분의 3인데 2가 연달아 두 번 뽑혀야 되는 거니까 64분의 3이라고 64분의 9라고 봐야지. 제곱해야 되니까 얘를. 맞죠? 그러면 4가 뽑힌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가 뽑히고 두 번째는 4가 뽑힌다. 그러면 8분의 3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64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준영아 6이 뽑힐 확률 6 우리 다 64로 통분해서 가자. 이거 8분의 4로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2 한번 뽑히고 그 다음에 6 뽑힐 확률은 얼마예요? 그치? 64분의 12. 자, 요거 같은 경우는 64분의 3일 거고, 요거는 64분의 1일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죠. 6이면은 26과 똑같으니까 64분의 12. 그죠? 그럼 지금 밑에 있는 애들을 싹 다 더해. 싹 다 더하면 64분의 몇일까? 12, 12, 24, 28에 40이 되겠네요. 그죠? 64분의 40. 그러면 8로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8분의 5.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표본을 뽑아가지고 이제 표본 평균들을 쫙 나열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제 이 과정이 일단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뒤로 갔을 때 헷갈리지 않아. 혼동되지 않아. 자, 1번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볼게요. 2번. 2번 문제는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를 확률표로 나타내면 요렇다. 그럼 일단 이 표 자체에서 민정아 식 하나 보이죠? 이 표 자체에서 우리 어떤 식을 하나 써놓을 수 있을까? 그렇죠. 다 더해가지고 지금 1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b가 2분의 1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해준 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가 4가 나오는 확률이 16분의 3이래요. x바가 4. 그러면 자, 재우가 한번 써봐. 이 중에서 내가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평균이 4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재우야? 17, 그치? 17이 뽑히는 경우, 또 7일이 뽑히는 경우, 또 3호가 뽑히는 경우, 또 53이 뽑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 표본만이 표본 평균 4를 만족하죠. 맞죠? 그러면 요것들의 확률들 싹 다 더하면 그게 16분의 3이 돼야 되잖아. 그죠? 자, 17이 뽑힐 확률은 얼마예요? 그죠? 이거 곱하기 이거지. 그러면 2분의 1a가 얘도 2분의 1a고 7, 1이 뽑힐 확률도 똑같죠? 2분의 1a. 그
다음에 3, 5가 뽑힐 확률은 얼마지? A, B. 그치? 5, 3도 당연히 A, B. 그럼 요것들을 다 더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앞에 둘이 더해가지고 A 되는 거고 뒤에 둘이 더하면 2AB 될 거 아니야? 그 확률이 지금 몇이라고 말해준 거야? 16분의 3이라고 말해준 거네. 그치? 아, 됐네. 그럼 우리한테는 요식하고 요식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개 가지고 잘 풀면 되겠네. 그치? 윤호 계산 어떻게 해 이거? 2번 어떻게 정리할까? 저 위에 거 B는 B는 2분의 1 마이너스 2 그쵸? 2분의 1 마이너스 2a로 만들어가지고 요 B 자리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2a를 집어 넣어주면 되겠네. 그치? 네. 그러면 a 더하기 자 2a가 분배되니까 또 a 빼기 4a 제곱 요게 16분의 3이네요. 그러면 분수가 있어서 귀찮으니까 16을 곱하면서 우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넘어갔고 16이 곱해지니까 어떻게 돼? 64a 제곱. 자 요거 2a였는데 넘어가고 16이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32a.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죠? 딱 느낌 왔죠? 88에 13에 마마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그러면 a 값이 8분의 1이거나 또는 a 값이 8분의 3 이렇게 나오잖아. a 값만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a도 있고 b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a가 8분의 1일 때 그럼 b가 얼마인가 이걸 찾아보시면 아까 b가 이렇게 정리됐었으니까 a가 8분의 1이면 b는 얼마야?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잖아. 그럼 얼마지? 2분의 1 빼기 4분의 1 하면 4분의 1이지. 그치? 4분의 1. 그럼 둘 다 확률 변수로 쓸 수 있죠. 확률로 쓸 수 있죠. 자 근데 a가 만약에 8분의 3이면 여기 8분의 3 들어가면 b가 뭐가 돼버려요? 음수가 돼버리겠네. 그래서 이거는 b 값이 음수가 돼가지고 안 되겠다. 그치? 그래서 맞는 답은 a가 8분의 1, b가 4분의 1이고요. a에서 b를 뺀 걸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에서 요걸 빼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 답이겠네. 그치? 2번이 답이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84쪽에 있는 내용은 이게 가장 여러분 문제에서 많이 물어본 내용이에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자 모평균이 m,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 바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자 준영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읽는 거지. 그리고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뭐랑 똑같았더라? 모평균 그지? 모집단의 평균 n과 똑같았죠? 맞죠? 그러면 이것은 재우야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뭐라고요? 그러면 또 개념에 혼동이 오는 거야 재우야. x 바가 뭐예요? 예? x 바가 뭐라고요? x 바는 표본 평균이야. 그치? 표본 평균. 그럼 vx 바 그럼 뭐라고 읽어야 될까? 그럼 그렇게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럼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아까 앞장에서 설명했잖아. 모 분산을 어떻게 한 값이다? n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모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것을 n으로 나눈 요것이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윤호야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표본 평균의 표준 맞아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요 위에 있는 요 놈한테 루트 씌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지호 알지? 표준 편차는 항상 분산을 루트 씌우는 거니까 요따 루트 씌운 거야. 여기다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 루트 n분의 하고 분자는 그대로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가 문제를 풀 때 x 바에 대한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다. 알겠죠? 자 이제 문제 봅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 뭐 설명이니까요. 자 예제 2번으로 가서 자 예제 2번은 여기 일단 x에 대한 확률 분포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 표 자체로 다 구할 수 있겠네. A 값도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우선 다 더해가지고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호가 한번 식으로 말해볼까? 요거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A는 1이지요? 얼마 곱할까 양변에? 불러주세요. 10 곱하겠다며. 아, 그러면 4 음, 더하기 10A 더하기 5A 10. 그렇지. 자, 그러면 결국은 15A가 얼마가 돼요? 6이 되니까 15로 나누면 A는 5분의 2. 아, 그래. 5분의 2였죠. 5분의 2, 그쵸? 자, 그러면 요 A 값이 지금 5분의 2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A를 또 반으로 나눴잖아, 그치? 그럼 이건 5분의 1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확률 분포 표현 완성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준영아, EX 바를 구하라 그랬는데 방금 왼쪽 페이지에서 EX 바는 뭐랑 똑같댔니? 모평균 M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럼 그냥 여기서 평균 구해버리면 끝이네, 그치? 여기서 평균 어떻게 구하더라? 오케이, 불러주세요. 0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2 그러면 얼마야? 5분의 4 맞죠? 요게 X바의 평균, 그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X바의 분산을 구하라 그랬어. 이거는 방금 왼쪽에서 뭐랑 똑같다 그랬지? 시그마. 아, 이거 그냥 시그마 제곱이랑 똑같나? 아이, 정확하게 외우라고 임마. n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n분의. n은 뭔데? 몇 개냐? 그지? 표본의 크기.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n이 뭐야? 7이지? 그럼 이거는 7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맞아? 7분의 시그마 제곱.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시그마 제곱을 구하면 되겠네. 시그마 제곱이 두 글자로 뭐죠? 분산이지, 그치? 분산.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야. 그러니까 이 표에서 분산 구해가지고 그걸 7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얘인 거죠. 그죠? 맞죠? 자, 그럼 분산 구하겠습니다. 여기서 분산 구할게요. 이 표에서 분산 구하면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준영아? 아우, 바뀌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지. 요렇게 제곱해준 다음에 자, 요렇게 곱하면 0 더하기 요렇게 곱하면 5분의 2 더하기 요렇게 곱하면 5분의 4 거기서 뭘 빼라? 그치? 이게 제곱의 평균이니까 요거가 평균이잖아. 평균의 제곱 요걸 빼는 거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이제 5분의 6이잖아. 5분의 6이면 통분하면 25분의 30이거든요. 거기서 25분의 16을 뺐으니까 얼마가 될까? 25분의 14. 이게 바로 x의 분산이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시그마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시그마 제곱이 아까 여기 들어가는 친구잖아요. 여기 궁금했던 거. 그러니까 요 자리에 제가 들어갔어. 25분의 14가. 그럼 25분의 14를 7로 나누는 게 답이란 얘기야. 그죠? 자, 요거를 그대로 7로 나누면 분자를 그냥 7로 나누면 되잖아. 얼마 될까? 2가 되겠죠. 25분의 2. 맞죠? 네, 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x의 평균, x바의 평균은 5분의 4, x바의 분산은 25분의 2. 걔네들이 더하세요. 그랬죠. 그러면 이게 25분의 20이니까 25분의 22.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지? 이런 방식으로 왼쪽 페이지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도 밑에 두 문제 3번과 4번 두 개 풀어봅시다. 해보세요. 대체로 여러분 잘 풀었네요. 3번부터 먼저 보시면 3번에서는 우선 이 표에서 우리는 x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까지 쫙 구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x의 평균부터 구해보면 계산한 사람도 좀 알려줘라. x 평균이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9분의 1 나왔고, 자, 그럼 평균이 마이너스 9분의 1 나왔고, 그 다음에 x의 분산은 뭐 나왔어요?
민정이 x의 분산 얼마 나왔어? 81분의 80 맞아요. 그렇다면 x의 표준 편차 이거 x의 표준 편차가 재우야 뭘까? 그렇지 9분의 4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딱 하나만 해주면 돼.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x바의 표준 편차잖아. 그럼 x바의 표준 편차라는 것은 x의 표준 편차를 뭘로 나누는 거야?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야. 루트 n으로. 그치? 그러면 n자리가 16인 거니까 루트 n이면은 4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4분의 시그마. 근데 요 시그마가 지금 얘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4로 나누는 게 답인 거죠. 얘를 4로 나누면 분자에 4만 지우면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번 문제도 얼른 풀고 갈게요. 4번 문제 보시면 자, 4번은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준영아 표만 딱 봐도 우리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다. 어떤 식? 는 7분의 5 좋아요. a 더하기 b는 7분의 5.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평균이 7분의 15라 그랬지. 평균이 x의 평균이. 그지? 그럼 x의 평균 구하는 과정 한번 써볼까? x의 평균 어떻게 구해? 그쵸? 요게 평균이니까 요게 7분의 15. 그러면 여기서 7분의 6을 좀 넘겨주면 좋겠네. 그치? 넘겨주면은 a 플러스 2b는 7분의 9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우리는 요식하고 요식을 가지고 가감법을 좀 해보면 b 값이 7분의 4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b가 7분의 4면은 a는 자동으로 7분의 1이 될 거예요. 요렇게 지금 표를 완성을 했고요. 그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vx바가 49분의 4다. 그럼 n이 얼마겠니? 이랬으니까 자 얘를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vx가 필요하죠. vx. 그래서 vx를 찾겠습니다. 자, 지호가 해보자. vx 분산은 어떻게 구해야 되지, 지호야? 오케이. 자, 그럼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거 한번 불러줄까? 7분의 1 더하기 16 더하기 오케이. 그거에서 빼기 아까 평균이 7분의 15였잖아. 평균이. 그럼 이거에 무엇을 빼야 돼? 제곱. 그러면 49분의 225를 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값이 얼마인가 보면 요게 7분의 35네요. 7분의 3, 그럼 5잖아. 5. 맞죠? 그럼 5니까 49로 통분시키면은 자, 49가 245 맞아요. 5라는 게 49분의 245니까 요렇게 돼 가지고 49분의 20 요게 이제 vx야. 그쵸? vx. 그럼 마지막으로 vx 바를 만들려면 준영아 vx를 뭘로 나눠주면 vx 바가 되더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분산은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야? 그냥 n으로 나누는 거야? 그냥 n으로 나누는 거야. 표준 편차 할 때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를 지금 나누기 n을 하면 그러면 49분의 4가 된다 이 말이거든. 그치? 분모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22 4가 됐네. 얼마로 나눴단 얘기야? 5로 나눴단 얘기지. 그래서 n값은 5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표본 평균의 분포.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내용은 금방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그죠? 이런 문제 많이 풀었잖아 우리. 자, 만약에 x가 요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자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재우야 x의 평균과 x바의 평균은 어떻지? 같지? 그러니까 요거가 m이면은 x바의 평균 요거도 m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근데 x의 분산과 x바의 분산은 어때요? 다르지? x의 분산이 지금 시그마 제곱인 거잖아. 그럼 x바의 분산은 뭐라고 써야 돼?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써야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n이 들어간 형태로 요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게 포인트죠. 그죠?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결국 문제에 나오는 건 요거야. x에 대한 정규분포를 통해서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찾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그치? 네, 그럼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예제 3번으로 가서 자, 문제를 읽으면서 써. 글로만 적혀 있으면은 우리가 풀 때마다 찾아야 되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쓰세요. 자, n 145,2제곱 이걸 x의 정규분포로 보겠습니다.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야구공에 대해서 야구공의 무게에 대한 정규분포죠. 근데 지호야, 거기에서 지금 몇 개를 추출했다는 말이 있어? 16개. 그럼 이 16개라는 것은 n값이죠. 그죠? n값이 16이야.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았어. 자, 그러면 아까 써놓은 정규분포 밑에다가 x바의 정규분포도 쓰자 이거죠. x바의 정규분포. 자, 우선 앞에 있는 평균 145는 어떻게 쓸까, 지호야? 똑같이 쓰는 거야. x의 평균과 x바의 평균은 늘 같으니까. 그죠? 자, 근데 얘는 분산이 4였죠. 그럼 얘의 분산은 요 놈의 분산을 어떻게 해야 돼? 뭘로 나눠야 돼? 16으로 나눠야 돼. 그치? 그럼 지금 분산이 4잖아. 4를 16으로 나누면 얼마야? 4분의 1이지. 그럼 쓸 때는 그냥 4분의 1이라 쓰지 말고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써줘야지 우리가 정규분포 쓰기 편하지. 그치? 자, 그럼 이러한 정규분포를 가지고 자, 이제 우리는 뭘 구할 거냐? 준영아, 확률을 구할 건데 지금 x바가 144 이상 146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되지. x바가 144 이상 146 미만 146 이하일 확률. 자, 그러면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은 다 무엇을 통해서 푼다? 표준화를 통해서 구하죠. 그럼 P, 자, 표준화 시킬 거니까 가운데를 x바를 z로 바꿀 거예요. 그치? 자, 그럼 144를 표준화 시켜줘. 요 정규분포를 가지고 얘를 표준화 시킨다면 어떻게 써야 돼? 2분의 1분의 그치? 표준화 시키고 싶은 값을 그거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146을 표준화 시키면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요 확률 얼마니, 준영아? 표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어떻게 한 거? 2배 한 거지, 그치? 그러면 9544가 되겠죠, 그죠? 5번 맞지? 네, 그래서 x에 대한 정규분포를 통해서 x바에 대한 정규분포로 넘어가기만 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앞 단원에서 했던 정규분포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밑에 그러면 5번, 6번 두 개 풀어봅시다. 둘 다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빨리 풀어주세요. 응? 자, 일단 5번 답은 472고요. 밑에 거 답은 16입니다. 16. 자, 5번은요. 문제 읽으면서 그냥 쭉쭉쭉 진행하면 되지. 원래는 480,20제곱인 이런 정규분포가 있었는데 거기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정규분포가 바뀌겠지? 평균은 그대로지만 자, 분산을 25로 나눌 거니까 그러면 4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요게 x바에 대한 정규분포가 될 거고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x바가 a 이상일 확률인 거고 얘는 당연히 표준화를 거쳐서 계산하는 거니까 z가 자 4분의 a-480 이상이다 이렇게 될 텐데 그 확률이 지금 0.9772다 이렇게 말해준 거니까 우리는 대략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죠. 요 가운데 지금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니까 0인데 얼마에서 끊어야 이런 확률이 나오겠느냐?
이건 0보다 훨씬 작은 이쪽에서 끊었기 때문에 이런 확률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보다 큰 거 이만큼이 지금 다 합쳐가지고 지금 이게 0.977이란 얘기는 자 오른편은 0.5니까 이쪽은 0.5니까 이쪽이 그럼 0.477이었겠구나. 그러면 그런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지점의 값이 마이너스 2였구나. 그치? 마이너스 2였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얘가 는 마이너스 2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계산해보면 A 값은 472 요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그 밑에 6번 문제. 6번 문제는요. 자, 어느 가게에서 판매하는 음료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240, 표준 편차가 8이다. 그러면 240,8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미 추출한 n병의 용량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으니까 n 그대로 살려가지고 뭐 써야죠. 이렇게 해주고 루트 n분의 8의 제곱 요게 x바에 대한 정규분포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그런데 x바가 23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게 등장했죠. 그러면 지호야 우리는 얼마를 표준화 시켜줘야 돼? 자 이거 Z로 바꿀 거야. 그러면은 이쪽에 뭐라고 써야 돼요? 4분의 4가 어디서 나왔죠? 마이너스 2죠. 아니 여기 밑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지 원래? 표준화 시킬 때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거야. 8. 그럼 8은 x의 표준 편차고 우린 지금 x바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 저야 여기 있다. 여기 x바에 대해서 이런 정규분포다 라고 써놨잖아. 그럼 x바를 표준화시키면은 분모에 누굴 넣어야 돼요? 보이는 대로 말해. 이거의 분산이 지금 누구야? 표준 편차가 누구야? x바의 표준 편차가. 그래 루트 n분의 8 그게 분모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x바의 표준 편차니까. 그래서 루트 n분의 8 요거 분모에 깔아놓고 내가 표준화시키고 싶은 값이 237이니까 237 빼기 평균 240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조금 정리하면 얘는 p z가 이쪽에 마 3이 되는 거니까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3 루트 n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될 텐데 자, 그 확률이 지금 요게 0.93332보다 크대요. 0.9332보다 크대요. 자, 정확하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준정규분포 그래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의 값을 지금 찍었어. 근데 확률이 좀 크니까 이쪽에다 찍었겠죠? 이쪽에다가 요쪽에 이렇게 찍었을 때 자,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이만큼의 넓이가 윤호야 잘 봐. 이만큼의 넓이가 지금 어때야 된대? 이 빨간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지금 식으로 이거잖아. 그게 어때야 된다? 0.9332보다 말을 해라 조윤호. 아 저요? 어.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 값이 딱 9332를 만드는 값이 얼마예요 지금? 4. 넓이가 딱 이 빨간 부분의 넓이가 딱 0.9332가 되려면 이 지점이 얼마였어야 돼?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5여야 되겠지. 근데 0.9332보다 넓이가 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지. 네. 그러면 자 마이너스 1.5라는 지점보다 이놈이 더 어땠어야 돼요? 잘. 작거나 같았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맞죠? 얘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넓이가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아 그럼 마이너스 8분의 3 루트 n이라는 값이 자 요게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부호 한번 바꿔주고 부호 바꿔주면 당연히 부등호 뒤집혀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8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이 있었는데 자
자, 이거의 역수 3분의 8이 곱해지니까 이거는 4가 되겠네요. 그쵸? 루트 n이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제곱하면 16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 부등호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지금은 이게 딱 떨어지게 4라고 나왔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16이 답이지만, 이게 4가 아니라 만약에 4.1 같은 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답이 16일 수도 있고 17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규분법 그래프를 통해서 부등호 방향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마지막 내용은 그 신뢰 구간이죠. 신뢰 구간. 자,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M이라고 하는 것이 형진아 뭐였지? 모평균이지, 그치? 모평균. 그죠? 그러면 X바라고 하는 것은 뭐죠? 표본 평균이지, 그치? 이렇게 소문자로 썼을 때는 특정한 하나의 표본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문자로 썼을 때는 표본 평균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소문자로 쓰면 내가 특정한 하나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하나의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재우야, 근데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얘와 얘는 같나요? 다르나요? 뭐라고요? 아하. 그럼 우리 또 1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재우야, 내가 같다라고 말했던 것은 X바에다가 이렇게 한 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그거가 뭐하고 같다 그랬어? 그게 이거하고 같다 그랬지. 내가 언제 이거하고 언제 이게 같다 그랬냐? 개념을 생각해봐. 모평균은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평균을 낸 거죠. 얘는 뭐예요? 그 중에 일부분만, 그치? 일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평균을 낸 거야. 그 일부분의 평균이 무조건 모평균과 같겠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치? 하지만 이 표본 평균이 있으면 모평균을 예상해 볼 수는 있겠지.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상우고등학교 학생들 전체 키의 평균이 궁금해. 상우고 몇 명이니? 아, 고3 250명이니? 그럼 근데 250명 다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니네 반만 조사했어. 그럼 상우고 학생들 전체 키의 평균이 라지 M인 거지. 너네 반 애들의 평균이 뭐인 거야? X바인 거야. 맞지? 물론 이거하고 똑같아라고 말할 수 있니? 그건 아니지. 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 너네 반 애들의 평균 키에서 얼마만큼 빼고 또 얼마만큼 더한 다음에 그 사이에 아마 모평균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너네 반 애들 키의 평균이 175가 나왔어. 그러면 그럼 아마 상우고 학생들의 키의 평균은 한 170부터 180 사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표본 평균 한 개를 가지고 모평균을 예상해 보는 거를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치? 모평균의 추정. 근데 물론 이거는 100%, 요 안에 100% 모평균이 들어가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신뢰도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신뢰도. 이름만 들어도 무슨 뜻인 것 같아? 내가 얼만큼 이 구간을 믿을 수 있느냐.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신뢰도가 95%입니다. 그러면은 모평균이 요 구간 안에 진짜로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얘기고. 그치? 그러면 신뢰도가 99%입니다. 그러면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진짜로 있을 확률이 99%라는 얘기죠. 그치?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이렇게 모평균을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 이렇게 부릅니다. 신뢰 구간.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이 자 밑에 나와 있죠. 우리는 주로 95%와 99% 신뢰도,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95%일 때는 자 여기 1.96이라는 개수가 들어가죠. 여기 요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를 우리는 신뢰도 개수라고 하는데,
신뢰도가 95%일 때는 보통 신뢰도 개수 알파로 쓸게요. 신뢰도 개수가 1.96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신뢰도가 99%일 때는 그때는 신뢰도 개수가 2.58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신 문제에서는 뭐 이건 뭐 2로 바꾸거나 뭐 3으로 바꾸거나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원래 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 외울 필요 없다는 거 알죠? 문제에 보면 딸려 나옵니다. 그 문제에 딸려 나오는 1.96이나 2.58이라는 값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신뢰도에 맞게 쓰시면 되겠고, 시계 모양을 보니까 가운데가 모평균이 있고요. 양옆에 요런 구조로 지금 써있죠. X바에서 얼마 뺀 거랑 X바에서 얼마 더한 거랑 그런 구조로 항상 만들어지고, 여기 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1.96 신뢰도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그쵸?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으로 딱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식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요걸로 한번 생각해봐. 요거. 만약에 민정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의 길이를 구해. 그러면 이 값에서 이 값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빼란 얘기죠. 근데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남겠어? 이별이 남죠. 이별. 맞나요? 이거에서 이거 빼버리면 x반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2배의 별입니다. 근데 그 별에 해당되는 게 지금 요 식에서 보자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쵸?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배의 신뢰도 개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신뢰도가 95%면 요거가 1.96이 되는 거고, 신뢰도가 99%면 2.58이 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신뢰 구간의 길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길이 자체를 가지고 푸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예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제 4번. 자, 요거부터 한번 써놓고 갈게요. 재우야,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이 가운데 m이 있고요. 그쵸? 가운데 m이 있고, 자, 왼쪽은 x바에서 빼기였지요. 여기는 x바에다가 더하기였고요. 만약에 신뢰도 개수가 95%다. 그럼 이제 여기 얼마가 온다 그랬었지 아까? 1.96이 올 거고, 그리고 거기 뭐가 곱해지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곱해진다 그랬고, 자, 뒤에는 이거랑 똑같은 것을 한번 더해준다. 이게 신뢰 구간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 4번 문제로 갔을 때 자, 표준 편차가 16 이런 거 나오면 바로바로 써놔. 표준 편차가 16. 자, 그리고 64대 준영아, 64대 이게 뭐야 지금? n값입니다. n값 맞죠? 자, 그래가지고 95% 신뢰도 95%. 그러면은 문제 밑에를 보니까 해가지고 1.96이라는 숫자 보이죠, 그죠? 그래서 95%일 때는 1.96을 써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호야, 이제 여기다 그대로 다 집어 넣어볼게. 자, 지금 x바의 값은 안 나와 있습니다. x바는 그냥 x바라고 쓰시면 되고, 내가 아는 값들만 집어 넣어볼게. 자, x바 빼기 뭐라고 써야 돼? 1.96 곱하기 혼동하면 안 돼요. n 값은 64입니다. 시그마가 16이고요. 8분의 16 맞죠? 그 다음에 가운데 m 있고, 자, 오른쪽은 아까 지호가 말한 거랑 똑같은데 뭐만 바꾸면 돼? 부호만 가운데 플러스로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그치? 근데 보니까 지호야 1.96에다가 이거 곱할 건데 이게 2잖아. 그러면 이거 x바 빼기, 자, 1.96에 2배 한 거죠. 1.96에 2배 하면 3.92입니다. 자, 요렇게 오른쪽도 그러면 x바 더하기 3.92 요렇게 신뢰 구간을 딱 썼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신뢰 구간이 이거래. 그러면 끝났죠? 우리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두 식이 서로 똑같아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준영아, 결국은 이게 얼마다? 이거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 이게 곧 A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준영아. 초록은 빨강보다 얼마 클까요? 7.84만큼 크겠죠? 3.92의 2배. 그치? 자, 그러므로 얘보다 얘는 7.84만큼 클 거다. 7.84만큼. 그쵸? 그래서 더해주면은 400 얼마야? 84.92겠네. 그치? 484.92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실내 구간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7번하고 8번. 간단한 문제들이거든요. 7번, 8번 풀어봅시다. 자, 7, 8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7번부터 보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거죠. 우리 아까 앞장에서 했잖아.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였잖아. 2배의 실내도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고, 그걸 이제 요거를 전체적으로 A, 요거를 B라고 했을 때 그거를 B-A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지금. 그치? 그래서 지금 7번 문제는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구나.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의 자, 실내도 개수 1.96이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시그마가 2분의 1 이렇게 생긴 건데 그 값이 지금 0.392가 나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2하고 2분의 1은 바로 지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n을 이쪽으로 보내고 0.392를 왼쪽으로 보낼게요.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0.392분의 1.962 루트 n과 같은 거고, 요거 잘 보면 지금 3배씩 하면은 392분의 1960이잖아. 그럼 딱 5 아닌가? 5? 그죠? 얘가 5입니다. 5. 그러면 뭐야 답은? 25가 되겠네. 그치? 제곱하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만 잘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8번 문제 볼게요. 8번. 8번 문제로 내려가면 8번은 어느 고등학생 한 명당 1분당 심장박동수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36명을 추출했다. 적어놔야지. n이 36. 그 다음에 표본평균 x바를 이용하여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9%. 자, 신뢰도 99% 그러면 저기 아래 보니까 2.58이라는 신뢰도 계수 알파는 2.58. 자, 요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신뢰 구간 한번 써볼게요. 신뢰 구간. 자, 윤호 써보자. 신뢰 구간. x바. x바 마이너스 6분의 시그마. 2.5요? 2.58 곱하기 6분의 6분의 시그마. 그치? 네. 자, 가운데 m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부호만 플러스로 바꿔가지고 요렇게 써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그게 요거라 그랬네. 68.84부터 79.16이다 라고 했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면 좋을까? 79.16에서 그것도 그건데, 생각해보면 이 69.84와 79.16이라는 이 두 숫자는 지금 이게 이거인 거고 이게 이거인 거잖아. 근데 이 빨강과 초록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x바라는 값에서 얼마를 뺀 거하고 x바라는 값에서 얼마를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럼 윤호야, x바가 얼마인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x바가 결국은 얘와 얘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 딱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지? 그걸 눈치채야 돼. 그럼 얘는 딱 봐도 69에서 아니지. 얘네들의 중간이면 어디겠니? 둘이 더해보면 되죠? 48니까 더해보면은 148. 그러면 74. 그치? 그러니까 얘는 74에서 얼마 뺀 거, 얘는 74에다가 얼마 더한 거, 이런 모양이잖아. 그치? 그래서 아하, x바가 얼마구나. x바가 74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x바가 74란 얘기는 그럼 오른쪽 걸로 푸는 게 편하겠네. 그치? 요게 지금 79.16이 나왔는데 이거는 74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냐면 5.16을 더한 거죠. 5.16. 그 얘기는 요 부분이 지금 5.16이란 얘기잖아. 그런데 이 5.16이라는 숫자는 2.58의 몇 배야?
2.58에 딱 2배로 떨어지지, 그치? 결국 그러면 이 끝에 붙어 있는 요 분수의 값이 2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2가 돼야 된다. 그럼 시그마가 얼마구나? 시그마가 10이구나. 시그마가 10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6 곱하기 시그마분의 x바 그랬으니까 6 곱하기 시그마 12분의 x바 74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요렇게 해가지고 2 지워지고 이게 약분하면 얼마 돼? 37 되겠죠? 네, 그래서 37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 정리는 한번 싹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90쪽하고 91, 92, 93 여기까지 해서 수특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능 완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얘들아 우리 이제 몇 주 있으면은 추석이잖아요. 추석. 그래서 수업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길래 미리 얘기해주면 4일이 토요일이거든요. 4일이 토요일이라서 4일날 토요일날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부터 10월 5일 일요일부터 10월 8일 수요일까지는 쉬고 이때는 연휴고 10월 9일 이때 목요일인데 이날도 한글날이라서 빨간 날인데요. 요 날은 수업을 하겠습니다. 요 날은 수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때 여기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요때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